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독감 걸려보셨나요? 타미플루 부작용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부산에서 한 여중생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는데요. 의료계는 자칫 독감에 걸리고도 타미플루 처방과 복용을 꺼리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 외려 병을 키우지 않을까,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타미플루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오늘도 라디오 특진의 뉴 리더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희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기의 끝판왕이잖아요, 독감. 네, 우선 바로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독감에 걸린 환자 타미플루 복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네. 타미플루는 이제 2004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유일하게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 그렇죠. 소위 뭐 기억들 다 아시겠죠. 신종플루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인플루엔자 A형 유행해가지고 뭐 피해가 많았죠.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이 약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타미플루 약 자체 부작용에 선망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독감에 걸리면 39도 이상의 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열 자체로도 선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형 독감 같은 경우에 타미플루를 먹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합병증,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막아주고 증세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네. 환자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주의사항을 얘기하면서 먹는 것이 결국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는 건데 효과 쪽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지금도 많은데 이제 말씀하신 거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부작용보다는 좋은 쪽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의 입장이라면 좀 이제 그래도 독감 걸린 자식에게 이제 먹이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독감에 걸린 우리 아이 타미플루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먹으면은 여러 가지 증세가 이제 길게 지속이 되죠. 타미플루를 그렇죠. 먹으면은 한 이틀 사이에 이제 그 증세도 완화되고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1주, 2주씩 고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네, 또 이제 합병증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독감으로 있을 인한 것 고열뿐 같습니다. 아니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이제 중증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관찰을 유심히 하면서 먹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심한 처방을 통해서 약을 복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감기와 독감 많이 들어보잖아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병 자체가, 균 자체가 다릅니다. 독감 경우는 인플루엔자 A형이나 B형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그렇죠.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고, 감기 경우에는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위의 바이러스 한 200가지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도 못 만들고 변이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증세도 뭐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독감 걸리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독감이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멋으로도 이제 마스크 많이 쓰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독감 걸릴 경우에는 주위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반드시 마스크도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독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낫기 전까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제대로 나았다는 것을 이제 병원에 가서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는 왜 필요한 거죠? 독감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은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그렇죠. 그다음에 면역제제 치료를 받는 이렇게 면역 체계가 좀 약한 사람들은 이 독감이 지속이 뭐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났는데도 계속 기침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독감이 아닌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의한 세균에 의한 감염 같은 게
2차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진하기 위해서 독감이 확실히 낫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A형 간염 항체 없어서 접종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아직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만 하면 좀 문제가 없을까요? 예방 접종이 100% 예방은 되지 않습니다. 네. 한 70, 80%뭐 이런 정도 예방이 되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이제 항원이 다르고 염기 배열이 다른 변종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게 금년에 유행이 예상되는 독감 예방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균주에서부터 이러했던 것들이 유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방 접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70% 90% 예방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죠? 독감 예방 접종이요? 네, 그렇죠. 독감 예방 접종은 이제 흔히 3가 백신, 4가 백신 해가지고 지금 3가 백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65세 이상 무료로 놔주고 그러죠. 네. 4가 백신은 이제 4가지 균주 항원체를 집어넣은 거고 3가 백신은 3가지 만든 겁니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 반드시 꼭꼭 알아보시고 독감에 걸리셨다면 이 전문의와 상담 후에 타미플루 처방받는 거 너무 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함께 한다면은 타미플루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건강검진센터 소장 황혜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